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강의 이제 올해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고 그러고 이제 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시험 일정인데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제가 준비해온 내용들은 아마 선생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 이렇게 그냥 한번 훑어본다. 예, 그래서 뭐 외우시려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작년 거죠. 작년 건데 뭐 사전 예고가 이제 이건 딱 정해진 날짜는 아니고요. 대략 요쯤 되면은 올해 이제 2024년 요 정도 날짜 되면은 이제 예, 사전 예고를 합니다. 사전 예고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진행이 되는 거죠. 오, 이거 되게 굴래. 네. 그리고 뭐 원서 접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시험을 보는 거죠. 예, 1차 시험을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25일 그러니까 이제 보통 11월 넷째 주에 시험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가 이때 났죠. 이미 이제 발표 나신 분들은 이제 2차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준비하시는 거죠. 새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요건 이제 1차 시험이고요. 그래서 대략, 1차 시험 보기 전에 한 요쯤 되면은 이제 공고가 나오고, 이제, 원서 접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쯤에 이제 시험 본다. 그리고 발표는 한 달 정도 있다가 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합격자들은 이렇게, 이런 시험을 보게 되죠. 요 세 개. 이거 이제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실기 종목도 조금 다르고, 조금 이제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거의 뭐, 실기, 면접, 그 다음에 수업 실연,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날짜,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합격을 이때 발표하는 거죠. 보통 10시. 요것도 이제 10시.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새로 공고가 나올 거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다 같이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시험 보는 날짜, 원서 접수하는 날짜를 놓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날짜가 11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보니까 거기에 맞게. 그 요번에는 이제 문풀하고 뭐고 제가 작년에 이 학원에 처음 이제 스카우트돼서 왔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밀려가지고 일요일 날 했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토요일 날로 문풀하고 뭐고 왜냐면 일요일 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토요일 날로 이제 그 배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7월부터는 토요일 날 진행이 된다. 토요일 하루에 하는 거죠.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목금 이렇게 해서 작년에 제가 4시간 목요일 4시간 금요일 4시간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제가 작년에 처음 다뤘습니다. 제가 강의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고요. 한 6년 반,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기출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긴 한데, 지금 노량진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것처럼 지금은 선생님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기출로 준비하셔서 시작을 기출로 하시고 끝도 기출로 내시더라고요. 그렇게만큼 이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그 이론서에 다 들어가 있고,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다 기출을 다루게 되고, 또 문풀 모고 문제도 다 기출 변형해서 내게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출을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출 강의를 원하셔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 강의 시간이 부족하게 돼가지고, 1시간씩 늘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8시간 하던 걸 제가 10시간, 이렇게 하는데, 원래 목요일 5시간, 금요일 5시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학원이 여기 또 점심시간이 끼어 있더라고요. 중간에. 그 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목요일 4시간, 금요일 6시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는 인강은 거기에 맞게 뭐 그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 보는 내용들이죠. 임용고시. 그래서 일반교육학 선생님들이 이제 이건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일반교육학 20점. 그 다음에 우리 전공 A, B 해가지고 40점, 40점, 우리는 요거 80점. 요거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사실 2차 변별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1차에서 커트로만 붙어도 실기 잘하시고 면접 실원 잘하시는 분들은 일단 요거만 잘하시는 분들은 1차 커트로 붙으셔도 웬만하면 붙습니다. 실기 좀 잘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실기가 좀 약하신 분들도
이거 두 개를 뭐 중간 이상으로 하시면 통과하십니다. 이게. 근데 이제 세 개를 다 못한다. 이러면은 1차 점수가 좀 많이 높다고 해도, 예, 뭐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뭐 여기 있는 게 다 중요하죠. 이게 다 중요한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요거, 예, 하는 거고, 80점. 그래서 뭐, 90분씩 2번 시험을 보는데, A형 12문제, 뭐, 그 다음에 B형 11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0점, 40점이구나.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이제 1차 시험 과목, 뭐, 문항수, 배점, 출제 범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방금 전에 봤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일반 교육학 시험을 보고요. 20점 만점이죠. 요것도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 잘 준비하시고, 이제 전공, 요게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되는 내용인데, 90분 보고 40분씩. 요 중간에 시험 볼 때, 이제 9시부터 시험을 보시죠. 시험을 보시면, 임용고시 당일날, 여기 중간에 한 40분 쉬고, 90분 시험 보고 40분 쉬고, 90분 시험 보고,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90분 동안, 40점을 이제 이렇게 보는데, 네문항, 단답형 네문항, 서술형 8문항. 이렇게 해서 이제 단답형은 2점씩이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2 하니까 8점이 되는 거고요. 요건 4점이니까 32점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B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여기 그냥 A형에서는 네문항이고 2문항이고 요 차이만 있는 거고요. 뭐, 어떤 해에는 이쪽에 뭐 역학생략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이쪽에 뭐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문항수가 이렇다. 배점이. 그렇게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A형에 40점, B형에 40점이구나. 또 곱하기 2 하니까 4점이 되는 거고. 이건 4점이니까 30. 그래서 40점, 40점, 80점이다. 그래서 1차는 일반 교육학 20점과 전공 80점 합쳐서 100점. 이걸로 이제 1차 합격자를 가려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보실 것은 우리 과목이 교과 교육학이 있죠. 우리 교과는 체육이니까 그 체육 교육학이 25에서 35%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출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뭐 25%로 할 수도 있고 35%, 근데 이걸 넘지는 못합니다. 25에서 35% 사이로 교과 교육학. 예. 그럼 교과 교육학이 뭐냐? 교과 교육학은 이제 요게 교과 교육학입니다. 요 모형, 스타일, 교육과정, 교수론. 예. 요게 교과 교육학이고요. 나머지 과목들이 이제 교과 내용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과목들 그게 25에서 35% 정도 나온다. 80점에 만약에 30% 나온다 이러면 38에 24니까 한 24점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대략. 그리고 요거는 한 70%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56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뭐 25점 나오고 이게 55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23점, 뭐 57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매년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정도 비율로 나온다. 근데 이거가 다 중요하죠. 예, 뭐, 어느 과목, 좀 배점이 작은 과목이라고 해도 소홀히 우리가 1점, 뭐 0점 몇 점으로 우리가 승부가 갈리는 거기 때문에 다 중요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경쟁률 보시면, 이건 이제 올해, 시험 보신 분들, 24년도, 지금 아직 2차, 뭐 1차 발표만 난 거죠. 2차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서울이 뭐 이건 이제 일반 장애 빼고 일반으로만 이제 봤을 때 서울이 뭐 9대1 정도 되죠. 경기가 8대1 정도. 모집 인원입니다. 일반 이 정도 많이 뽑는 거죠. 올해도 많이 뽑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도 많이 뽑을 거니까 준비 잘 하시면 문제가 없다. 200명 이하로 뽑게 되면은 사실 운도 많이 작용하는데 이렇게 막 400명씩 이렇게 뽑게 되면은 잘 준비하시면 합격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지역 경쟁률은 매년 바뀝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때는 서울이 더 높았죠. 서울하고 경기만 봤을 때 이것도 서울이 더 높았습니다. 이것도 서울이 높았죠. 이것도 서울이 높았죠. 근데 그러면 25년 5학년도도 서울이 높을 것이냐?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죠. 전 지금 요거 4개년만 가져온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그때마다 이제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항상 서울이 경기보다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이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지역에 소신껏 이렇게 지원하시면 되는 거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경남, 경북도 이렇게 보면은
근데 요걸 가지고, 요런 걸 가지고, 아, 어디가 어디보다 낫구나. 이렇게 뭐 결정하시고 시험 보시고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여기도 보시면, 경북이 좀 높네. 예, 여기도 경남, 경북 비교했을 때 경북이 높네. 경북이 높구나. 예, 이것도 경북이 높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 별로 안 좋다는 거죠. 바뀝니다, 이게. 예, 이제 이상하게, 예, 요거 지금 4개 자료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일치하죠. 그리고 뭐 충북, 충남 볼까요? 이것도 충남보다는 충북이 높죠. 이것도 충북이 높고. 이거 의미 없는 겁니다, 이런 거. 예, 저 의미 없는 거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도 충북이 높죠. 이상하게 충남보다는 충북이 높네? 예, 그렇게 하시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남, 전북도 보면, 이때는 전남이 높았고, 이때는 전북이 높았고, 이것도 전북이 높았고. 대체적으로 전북이 좀 높은 경향이 있죠. 있지만, 이런 광주 뭐, 이런 데 경쟁률 보면은, 예, 이렇게 적게 뽑는다고 해서 이렇게 또 높죠. 높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적게 뽑아도 경쟁률이 낮은 그런, 여기 보면 5명 뽑는데 뭐 8대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고민하시면 되기 때문에 시험 보실 때, 원서 접수하실 때 잘 생각하셔가지고 판단하셔가지고 지원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커트라인도 보면은, 뭐, 이렇게 서울 경기 보면 올해는 서울이 높았죠. 예, 서울이 높았고 경기가 좀 낮았습니다. 경기가 좀 낮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72점 커트라인 지역도 꽤 있죠. 72점도 여기 보면 강원도도 72점, 세종, 울산 이런 데 72점이죠. 그 아까 세종 같은 지역 보시면 7번밖에 안 뽑았고, 예, 그런데도 이렇게 또 커트라인이 높다고 해서 꼭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꼭 커트라인이 높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또 거주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지원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72점이 제일 낮죠. 올해 보면은 72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한 65점, 66점, 67점 이 정도 점수가 좀 좋은 점수입니다. 네, 좋은 점수고 일반 교육학은 15, 16, 17 이렇게 받으시면은 2차까지 통과하시는데 실기가 좀 약하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왜냐면 요거만 합쳐도 보면 최하점으로만 합쳐도 70이 나오잖아요. 그죠? 80이 나오죠. 그죠? 80. 80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일 높은 게 서울이죠. 80 넘는 지역이 없죠. 이렇게 하시면 통과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런 72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8점이 높아버립니다. 실제 올해 지금 아마 각 지역에 뭐 제가 그 데이터를 뽑을 수 없죠. 근데 각 지역의 고득점자는 거의 대부분 재수강생들이 많을 겁니다. 네, 많은데 보면은 뭐 높은 점수는 뭐 85, 86, 87 뭐 이런 점수들, 90 넘는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네, 이런 점수를 받은 분들은 아무리 서울 지역 응시하셨다고 해도 뭐 커트라인이 거의 10점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2차 참가하시면 통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받으시면 그래도 괜찮은 점수다. 훌륭하게 잘 보신 거다. 이렇게 해서 내년 되면 또 상황이 바뀌겠죠. 근데 내년 되면은 올해보다 커트라인이 뭐 비슷하게 나오거나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교육학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공은 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건 이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커트라인은 요즘에는 서울 경기 여긴 별로 차이도 안 나죠. 0.67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차이 난다고 볼 수 없고요. 여기도 보면은 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이때는 보면 경기도가 오히려 높았죠. 서울보다. 이전 자료를 보면은 어디가 높다 낮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매년 조금 바뀐다. 왜냐면 올해 시험에서 지금 3년 동안은 서울이 높았지만 경기보다 이때는 경기가 더 높았잖아요. 경기가 높았기 때문에 경기가 1등이죠. 여기 보시면 78점이 이 중에서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황에 또 경기가 1등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시기는 어렵다. 원서 접수할 때 예비 공고 나오는 거 보고 모집 인원 확인하시고 그때 결정하시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미리부터 서울 볼까 경기 볼까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어차피 뭐 경기도 실기 종목 안 알려주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알려주나요? 서울 뭐 지금 알려주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론 강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이 순서대로 이제 할 겁니다. 오늘부터 체육 수업 모형.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교육학이죠. 요게 25에서 35%. 나머지가, 이제 75%에서 6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형부터 해서 교 스타일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 제가 이제껏 강의할 때에는 생리학을 하고 이렇게 순서는 똑같았습니다. 모형하고 스타일하고 생리학하고 그 다음 역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 사회, 아니죠. 이렇게 했죠. 모형, 스타일, 그 다음에 이 교육학을 먼저 끝냈습니다. 이렇게 요거 먼저 하고 요거 두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교수론 세 번째로 하고 교육과정 네 번째로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내용학으로 넘어갔거든요. 항상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보면은 초수 선생님들이 제 수강생들은 좀 재수 이상이 좀 많았는데 초수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봤을 때 이런 과목들이 암기할 과목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6월 달이나 5월 말에 하게 되면은 암기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요걸 먼저 당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이제 암기 과목입니다. 여기서는 교육과정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 개정 문서가 이제 올해 외울 내용이 좀 있는 거고, 요거는 암기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암기가 잘 안 돼서 좀 그런 거고요. 요건 암기할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먼저 해서 우리가 미리 암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교재는 여기 제 책 5권이니까 여기서 새로 나오는 교재가 이제 내용학 2, 그 다음에 교육학 1, 요건 이제 2022 때문에 새로 내용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교재만 새로운 교재고 나머지는 작년 교재와 동일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 출제 점수. 요것도 이제 매년 조금 바뀌는데 요건 이제 작년 겁니다. 2024학년도. 이게 작년, 올해 이 말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게, 작년에는 2024학년도 시험을 본 거죠. 그럼 올해 선생님들이 보실 시험은 2025학년도 시험입니다. 그럼 이제 작년 시험이죠. 그래서 모형이 5점 나왔고요. 스타일이 5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론이 이제 8점 이렇게 나왔고, 교수론이 6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 보시면 10점, 14점 하니까 24점 나온 거죠. 그죠? 24점 나왔다. 그래서 딱 30% 나온 거죠. 30% 나왔고, 나머지 내용학에서 70%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교육학에서 25에서 35, 그 다음에 내용학에서 55에서 65, 거기서 딱 30% 중간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내용학 70%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생리학이 10점, 11점, 심리학이 10점, 사회학 9점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보통 보면은 생리학이 10점, 역학이 10점, 그 다음에 심리학이 10점, 사회학이 10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생리학, 심리학, 사회학, 역학이 합치면 40점입니다. 우리 80점 배점 중에서 반이 생리, 역학, 심리,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연간 일정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이론 수업을 하고, 이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는 영역형 이제 모의고사, 요거 실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7주 동안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시험 보러 가시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럼 이제 이론 강의 할 때는 제가 세세하게 하나부터 이제 순서대로 중요한 것들 이렇게 다 가려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하다가, 기출된 게 책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기출이 됐다는 것을 다 우리가 같이 살펴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예전에는 객관식도 있었고, 그 전에는 시험지를 내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지금 기출 20년이 훨씬 넘었죠. 근데 그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의미가 없고 그냥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그 중에서 좋은 문제들은 문풀이나 모고에 넣을 거고, 지금 같은 시험 형식은 2014년부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해도 기출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24년 시험을 본 거죠. 그죠? 이러면 이게 11년치입니다. 이거를 이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럼 이전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전 거는 요즘하고 조금 안 맞는 것도 많이 있고 이런데, 어쨌든 이 이전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그래도 의미 있는 것들은 요때, 그리고 요때 거의 전부 다. 그러니까 아주
필요 없는 것들 빼고 필요한 것들은 요때 다 반영을 하니까 크게 기출문제에 대해서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기출문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최병식 뭐 교재는 책 5권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육학하고 요거 요 세 권은 작년도 책을 그냥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교육학 1이랑 내용학 2, 그러니까 심리사회죠, 요게. 그리고 요건 이제 교육과정 문서를 포함한 뭐 그 사조, 뭐 교육과정 모형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요 책만 이제 요건 지금 이제 이미 나온 것 같고, 요거는 1월 30일 날 예정인데 며칠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1월 30일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리사회가 공부하기는 되게 쉽거든요. 공부하기는 쉽고, 왜냐면 이제 암기하면 되니까 이해하고 암기해버리면 되지만 나중에는 아까도 보셨지만 다 10점입니다, 이게. 생리학, 역학도 10점이지만 심리사회도 똑같이 10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은 뭐 전부 다 중요하지만 심리사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자꾸 추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제 책을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5권. 자, 이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과목들이 있죠. 과목들이 있는데 대략 보면은 여기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개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거 묶으면 이제 10개가 사철학 해가지고 10개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이 과목들 중에서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그 모형하고 스타일, 그리고 교육과정하고 교수론, 요게 이제 체육교육학이죠. 아까 이제 보시면 올해 한 30% 나온 거, 그래서 24점 이제 출제가 됐던, 여기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에서 요거 다 합쳐서 정말 틀려봤자 마이너스 1점 정도 돼야 됩니다. 요거를 생리학 다 맞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역학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맞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 맞기가 조금 어려운 과목입니다, 역학이. 그래서 역학에서 남들보다, 그러니까 합격하는 사람들,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뭐 한 65점 정도 받으면 좋다. 올해는 사실 전공 58, 59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다 2차 가서 지금 합격 1차 통과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러면 이제 커트라인이 되는 거죠. 커트라인이 되는 건데, 어쨌든 65점 정도 맞으면 좋다는 얘기죠. 이 정도, 그 이상 올해 같은 시험에 이렇게 받으면 좋았는데, 뭐 내년은 또 바뀌겠지만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그래서 역학 같은 거, 이제 생리학은 다 맞아야 되고요. 역학 같은 경우에서는 한 마이너스 1점에서 마이너스 2점 정도, 이 정도. 예. 그러니까 전략을 그렇게 우리가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다 맞는다. 예.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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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다 맞는다. 예. 감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리학하고 역학에서 생리학 다 맞고 역학에서 맥시멈으로 2점밖에 감점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거에서 남는 과목들이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심리, 사회. 여기서 10점 정도만 감점돼도 68점 나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데, 실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모형에서도 툭, 올해 이제 배점 된 게 요거죠. 시험 이제 나온 게. 모형에서 5점 나왔는데, 여기서 한 2점 또 틀리고, 스타일에서 한 2점 틀리고, 그 다음에 뭐 생리학에서,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틀리면 안 된다 그랬죠? 교육과정에서 또 한 2점 나가고, 교수론에서 또 한 2점 나가고, 벌써 8점 나가는 겁니다. 자꾸 합격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과목은 거의 다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실수를 하더라도 1점 정도 틀린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런 과목들을 거의 다 맞으셔야 됩니다. 근데 심리사회도 다 맞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기본 과목들을 베이스를 잘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 베이스가 되는 과목들을 모형, 그 다음에 스타일, 과정론, 그 다음에 교수론, 이렇게 4가지 과목인 체육교육학, 그리고 생리학, 역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 이제 남는 것들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설명해드리고 이해하셨으면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측정평가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8점 다 맞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다 맞으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1점 정도 감점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네 과목들을 최대한 암기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같은 시험 같이 이렇게 나온다면 최소한 뭐 65점, 64점도 뭐 좋은 점수인데 65점 이상은 받아야 편안하게 2차 준비를 할 수 있다. 제가 합격률 1등입니다. 근데 이게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고득점, 합격률. 그러니까 저 강의는 이제 제가 항상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이게 보통 아까 경쟁률 보시면 10명 중에 1명 붙는 시험이죠. 그러면 혼자 공부해도 10명 중에 1명은 붙습니다. 1명은 붙는 시험인데, 저랑 공부하시면 아마 다는 못 붙죠. 다는 못 붙지만 예전에 제가 수강생이 적었을 때는 반 이상 붙었습니다. 2차까지 반 이상 붙었는데 수강생이 계속 늘어나니까 뭐 제가 느낌상 그거 뭐 다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최종까지 1차는 최소한 40%는 붙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10분 중에서 1차 통과는 그래도 한 4분 정도는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모르죠. 그거는 제가 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또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고득점자도 제가 아마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뭐 10명 중에 1명 붙는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럼 학원을 다니면 10명 중에 그래도 2명은 붙어야 이게 학원 다니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그 훨씬 이상이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뭐 보통 4,000명 정도 보는데 올해는 한 500명 정도 줄어가지고 한 3,500명 정도 지원한 것 같은데 이 3,500명 응시자 중에서 한 1,000명 정도? 이것도 뭐 정확한 데이터가 없죠. 한 1,000명 정도는 준비 안 하고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시험 어느 정도 준비하고 보시는 분들은 한 2,000명 정도 보시는 거기 때문에 말이 10대 1이지 공부만 조금 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1차에서 1.5배수를 뽑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실제 시험을 보시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점에서 많게는 5점 정도 실수를 하십니다. 그럼 아까 80점이면 내가 들어가서 순수하게 그냥 알고 있고 맞출 수 있는 건데도 이 점수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뭐 실수하지 말아야지 실수 싸움이다. 그거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막 손을 떨면서 시험 보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점수는 실수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남는 점수가 한 75점, 76점을 다 맞아줘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틀리는 게 있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시험도 65점 받으면 잘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 만점이 80점인데 누구나 실수를 하나도, 한 문제도 1점도 실수 안 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수를 2개 하시는 분도 있고 4개 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그 차이인데, 그래서 이 정도는 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실수하는 거 빼고 최대한 맞아서 적어도 65점 정도 맞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틀려봤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학에서 거의 다 맞아야 되고 생리학 다 맞고 올해 같은 시험도 역학에서 뭐 1, 2점 올해는 역학이 조금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 2점 정도 나가고 나머지 암기 과목에서 해서 그렇게 하면은 65점 맞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제 교재만 공부하면 되느냐? 제 교재만 공부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대부분 준비하시는 분들이 원서도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원서는 딱 2권입니다. 2권. 이 2권인데 올해도 사회학 출제위원장이 이제 뭐 출제위원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여기도 심리학 요분도 그렇죠. A? 아니죠. 그래서 요 2권을 추천드리는데 이 2권의 내용이 제 책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근데 올해도 제가 그래서 아까 내용학 2 교재만 새로 1월 말까지 이제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더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통째로 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게 통째로 다 넣을 거면 그냥 이 책으로 강의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리고 무조건 이 책에서 100% 나온다고 이제 볼 수는 없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책만 가지고 사회학과 심리학을 준비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제 교재를 공부하시되 많이 중복되겠지만 여기 이 책을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이 책을 같이 보시라.
왜냐하면 0.1점에서 진짜 승부가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고득점을 받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2차까지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권 대부분들 다 보시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권 책을 구입하셔서 그러면 거의 다 제 책에 있을 거니까 빠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책에서 제 책에는 없는데 이 책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세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1월부터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죠. 하면서 쭉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제 책에는 없는데 이 책에 있다. 네, 이 책에 있다. 이런 것들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 중에서 선생님들이 뽑으세요. 한 뭐 30개 정도? 네, 예를 들어서 뭐 30개 정도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 요 정도 뽑은 다음에 예, 쭉 이제 요거를 추가로 선생님들만의 어떤 전략적인 무기로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한계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예. 그래서 이 한계를 우리가 걷어 먹어야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출제위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지만 내년에도 예, 올해 들어가셨던 이분들이 또 들어가서 이 책에서 낼 확률, 이 책에서 다 나온 겁니다. 예, 심리사회는. 그럴 확률이 거의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제 책과 함께 딱 두 권의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보셔라. 그리고 이제 요게 처음에 이제 한 30개 뽑았다가 이제 가는 거죠. 쭉 가다 보면은 한 4월, 5월, 6월 정도 되면은 30개에서 플러스 한 20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50개를 뽑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아무리 처음 재수 이상 하신 분들은 다 눈에 보이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책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이게 중요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뭐 대학 다 나오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 안목이 있거든요. 딱 보시고 이거는 뭐 강사 책에도 없고 아무도 얘기도 안 하는데 내 눈에는 이게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나름대로 뽑으시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거에서 출제위원이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셔라. 처음부터 막 이만큼 뽑아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조금 한 30개 뽑았다가 각 권당 50개가 넘지 않습니다. 제 책에 다 있습니다. 예, 또 제가 또 더 추가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도 거의 다 있었고 또 부족하니까 더 넣고 근데 다 집어넣지 못하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두 권의 책을 우리가 추천드리고 나머지는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권의 책 말고는 그렇게 하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제 수강자 중에서 뭐 70점 넘은 분도 뭐 아주 많지 올해는 70점 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한 85점 정도 받았으면 거의 최고득점자입니다. 85, 86, 그 일반 교육학이랑 합쳐서 86 이렇게죠, 그죠? 네, 그래서 70점 이상 받으신 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네, 근데 꼭 이런 점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수석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65점 받으면 됩니다, 전공. 여유 있습니다. 이렇게 65점 받으면 여유 있고 일반 교육학 한 17점, 15점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80점을 싹 넘겨버리면 게임 끝난 겁니다. 올해 같은 시험에. 그러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보라 그러냐면 실수를 하거든요, 분명히. 실수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점에서 한 4점 실수를 하는데 내가 4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메꿔줍니다. 그 나의 실수를. 그래서 실수를 하고서도 충분히 여유 있게 붙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거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책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 빠져있는 부분만 같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나오면 툭 하고 이거 내가 본 건데 하고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보셔라. 계속 보시다가 한 9월달 요 정도 되거나 한 10월 초가 되면은 그만 보시는 거죠. 그만 보시고 내가 별도로 뽑은 것들은 한 40개였다. 심리학 40개, 그 다음에 그 사회학 40개였다. 그럼 이 40개만 가져가고 여기서 제발 한 개만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요쯤에서 이제 마무리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돼요. 그 책을 통째로 요약하는 게 아니고요. 가려가지고 몇 개씩 뽑아가지고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걸 뽑아야 될지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은 그냥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책을 어떤 분들은 원서를 막 20권, 제 책 꽂이에는 300권 이상 있습니다. 책들이. 300권 이상 있는데 그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자꾸 추천해 달라고 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0권 이상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50권 볼 수는 없고요. 20권 이상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하시면 되는데, 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거 말고 이제 나머지 볼 책은 없느냐? 예, 그렇게 하신다면은, 예, 요 책과 요 책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는데, 그러니까 안 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다만 이제 생략, 이제 역학 같은 거,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난 자신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보시면서, 예, 계산하고 이런 거 연습 문제 풀이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역학을 요 책 참고하시는 거는 괜찮고, 그리고 이제 요 책은 굳이 안 보셔도 되고, 보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책들을 다 모아서 제 책에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두 권의 책은 굉장히 중요해서 이 두 권의 책을 강조한 게 제가 작년에도 강조했고 재작년에도 계속 강조했는데, 예, 근데 매년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올해 출제위원 이제 내년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실 시험, 예, 거기서는 이 책이 더 중요합니다. 예, 올해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올해하고 거의 50%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새로운 출제위원들 장을 비롯해서 꾸려서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도 특히 이 사회학 심리학 출제자는 그대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분 이 심리학 출제자는 저하고 친합니다. 제 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절대로 뭐 어느 도를 넘는 질문을 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렇죠. 제가 뭐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친한 선배니까 올해 들어가서 이거 내세요. 그런 순간 그 선배하고 저는 관계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화 정도를 하는 거지, 저도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그 선배도 그런 것들을 아예 그런 뭐 친하다고 해서 그런 건 없지만 하여튼 이분들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분은 2021년, 22년에 들어가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2023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들어갔을 때는 이 책에서 하나도 안 냈습니다. 예, 이 김병진 교수님, 이나대 교수님. 근데 지금 작년 출제자는 이때 들어가셨고 올해 들어가신 겁니다. 2024년. 이분이 들어가시면 이 책에서 냅니다. 예, 그건 또 근데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으니까, 그죠? 저는 알고 있지만 본인이 들어가셨을 때는 안 내죠, 이거를.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이거는 협회에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사회학 교수님들 여러 명이서 뭐 체육교사까지 포함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스포츠 사회학 책은 계속 여기서 나올 거다. 이제 정석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거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이 중요하다. 거의 다 제 책에 있지만 혹시 빠지는 거 그런 거에서도 1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몸풀이나 모고 때 제 책에 없는 걸 내겠죠. 이 책에 있는데 제 책에 없는 거. 또 이 책에도 있고 제 책에도 있는 것도 낼 것이고.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뭐 40개씩 준비하셨다가 공부하실 때, 예, 제가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만의 무기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1개씩, 또 2개씩, 3개씩 이렇게 내겠죠. 예, 근데 이걸 다 내진 않겠죠. 예, 그런 선생님들이 이걸 제가 내는 순간 다 공유입니다. 예. 요즘은 나중에 보면은 강사들 보고도 막 돌려보고 이러잖아요, 선생님들끼리. 그러면 3개를 냈다 이러면 37개는 선생님만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득점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수천 개 이상을 공부하는데 이거 40개 공부 더 하는 거, 예, 전혀, 무리한 이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어차피 40개 하나 몇천 개에서 40개 더 해봤자 뭐 그 차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난 이런 거 하기 싫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이거만 하시면 됩니다.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실수 줄이고 시험 잘 보시면 뭐 70점 맞고 이상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예, 그리고 역학이 약하신 분들은 요 책 참고하시면 되겠고, 예, 윤리는 굳이 추천 안 드리는데 그 윤리책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책 보시면 되겠고, 예. 이 책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제 올해 말고요. 그 작년까지 출제위원장으로 들어갔던 이 유태호 교수님, 이 임용에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 분이 이제 사범대 학장이 되시는 바람에 이제 출제위원으로 더 들어가지 않으시고, 뭐 퇴임도 얼마 안 남으시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책을 요때 냈기 때문에 2020년에 냈죠. 여기서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안 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한번 낼 것 같긴 한데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은 보기에도 굉장히 두껍고 보기 이렇게 보기에 좀 좋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심리사회하고 역학, 뭐 윤리책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쪽 교육학 책은 하나도 말씀드린 게 없죠. 그래서 난 굳이 교육학 책을 하나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요거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강하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그 원서가 대학 이론서가 요까지입니다. 요까지고, 자 그러면 좀 짧게 해야 되는데 빨리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기출분석 할 때 2014년부터 작년 것까지 2024년 것까지 제가 정확한 답과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진도 나가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드릴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요거 가지고 이렇게 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이전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전 건 안 보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안 볼 이유가 없죠. 안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기출문제집 중에서 답이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이 이 책 말고도 뭐 1개, 뭐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낫습니다. 이게 낫고, 이분하고 이거 지금 제가 마찬가지 뭐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 책들 뭐 추천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고 이분은 이제 동국대에 나오신 분인데 합격생이죠. 합격생인데 제 수업 들은 분은 아니고요. 아마 제가 강사하기 전에 하셨나? 하여튼 뭐 이분은 이제 제 수강생인 합격생이죠. 그분은 이제 작년에 붙으셨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한번 저한테 인사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왜냐면 제가 강의 시간에 이 책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고맙다고 한번 인사하러 오셨더라고요. 새로 나온 신간을 가지고. 근데 이 책이 좋습니다. 이 책이 좋기 때문에 이 책에 보면은 풀이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전 거부터 지금 거까지. 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혼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혼자 이렇게 보시다가, 그럼 이제 제가 14년부터 작년 것까지는 다 해드리죠. 그럼 그 이전 거는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요 책 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작년에 뭐 다른 강사를 들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기출문제를 정리하신 게 있으면 그걸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그냥 기출문제를 한 2번 또는 3번 정도 이렇게 훑어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기출문제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그 기출문제 낸 거에서 문제 때 그 문풀이나 뭐고 할 때 또 이제 약간 변형해서 내고 그렇게 이제 할 거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여기에 보면은 오답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오답도 많이 있는데 왜 이 책을 추천드리냐면 지금 현재 강사들이 하는 그 기출 해설에는 오답이 더 많습니다. 오답이 더 많고 제가 그걸 보진 않았는데 선생님들이 질문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답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들리죠. 이 책이 훨씬 적습니다. 오답이. 뭐 강사 비방하는 건 아니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완벽할 수는 없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책이 절대 지금 기존에 강의하고 있는 강사들의 기출 강의보다 못하지 않다. 근데 조금 잘못된 게 있고 조금 이런 게 있으니까 14년부터는 제가 정확한 답을 말씀드릴 거니까 그 이전 거, 근데 그 이전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답이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그 이전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14년부터 24년까지 이렇게 제가 기출을 확인해 드리면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은 답이 다른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전은 객관식입니다. 이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객관식이 5년 정도 나왔고 그 이전은 시험지를 내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책을 활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꼭 이 책 아니어도 답이 있는 기출문제집이 있거나 작년에 정리해 두신 게 있으면 그거 보셔도 되는 거고, 기출문제는 그렇게 하시면 충분하다. 기출문제 빼고 시험에 내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이제, 요건 이제 지도사인데, 뭐, 기출에서 반복해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강사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전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요. 하다 보니까 기출하고 겹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부터 하는 말이 중요하니까 기출이 돼버린 거고요. 기출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이 자꾸 이게 되고 그게 이제 반복되는 것 뿐이고, 출제위원들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출제하러 들어가시면 3주 동안 문제를 출제하시거든요. 3주 동안.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주는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인쇄가 끝나야 됩니다. 그럼 실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2주밖에 없습니다. 이 2주 동안에 출제위원들이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보고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뭐 10문제 정도, 만약에 한 3문제를 내야 된다 그러면 한 5개에서 10개를 만든 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가려내서 이 3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뭐 기출문제 다 살펴보고 이럴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겹치는 겁니다. 최근 3년권 본다 그러더라고요. 최근 3년권. 왜냐하면 겹치면 안 되니까. 근데 또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올해 안 나온다 이런 룰도 다 깨졌습니다. 원래는 최근 3년 그리고 국내 그 이론서 중에서 최소한 두 권 또는 3권 이상 중복돼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 있었는데 그거 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출제원 마음대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올해 공부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확률은 좀 떨어지지만 작년에 나온 건 어쨌든 기출문제가 재탕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재탕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이제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되는 거지 출제위원들이 기출문제를 보고 재탕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하시면 되겠고 지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사는 아예 출제위원 책상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기출문제는 올라갑니다. 기출문제 올라가는데 이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올라가지도 않지만 이것도 겹치는 겁니다. 올라가지 않는 게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기출문제를 평상시 이런 지도사 같은 것들을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시는 교수님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굳이 강의하시고 교수님들 중에서 강의하시다가 출제위원 들어오세요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걸 확인 안 하죠. 확인 안 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 중에서 지도사에서 냈던 거랑 겹치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도사를 우리가 일부러 안 볼 필요는 없지만 지도사를 엄청나게 열심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온 것들 그리고 우리 공부하는 내용하고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도사 기출문제 정도를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 그런 정도로 지도사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지도사는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지도사가 이제 전문하고 생활은 2급은 똑같고 1급은 과목 하나만 다른데 의미 없고 전문은 의미 없고 우리 생활 스포츠 지도사 그래서 2급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스포츠 지도사 1급이 있고 2급이 있죠. 그리고 권사가 있고 건강 여기 있는 운동관리사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는 것은 지도사 2급 요거 정도를 거의 다 대부분 많이 보시고요. 그 지도사 1급과 권운사까지 보시는 분들은 조금 드뭅니다. 드문데 어쨌든 2급은 다 보십니다. 2급 이제 최근 한 3년 정도 기출 어떤 게 됐는지는 보시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거냐면 저는 이제 요런 데서도 문풀이나 뭐고 할 때 문제를 내겠죠. 내는데 거의 다 우리 이론하고 겹칩니다. 겹치는데 요런 책을 한 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요 책은 이거 아마 한 6년? 그러니까 최근 한 3, 4년 이상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면 상관없거든요.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근데 요 출판사 여기 있는 시대고시기획 요 출판사 내용들이 책들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무 이 출판사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요건 아마 한 6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기출문제 6년 들어가 있고 요거가 5년 들어가 있나? 요건 한 5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5년이든 6년이든 요건 7년 들어가 있죠. 그죠? 어떤 건데 이거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한 3, 4년 이상 기출문제가 최근 거 들어가 있는 그런 기출문제집 하나 사셔가지고 그거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2014년 1월 5일 날 나왔죠? 그래서 작년 기출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마 4월 말인가 시험 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8월 정도 되면 올해 것까지 탑재해서 내거든요. 그럼 이제 8월 돼서 사셔도 됩니다. 8월 돼서 사셔가지고 제가 문풀 모고 이런 거 할 때 이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시면서 문제풀 왜냐면 제 문풀하는 거는 문풀 풀면 금방 끝나잖아요. 그죠? 이때 요거 같이 보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미리 이제 요걸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도 괜찮고 6년도 괜찮고 7년도 괜찮습니다. 이런 정도로 2급을 하시면 지도사 2급 이렇게 보시면 전혀 밀리지 않는다. 다른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해서 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잘 준비하시는 거고 좀 욕심이 나서 나는 1급도 볼 거고 권운사도 나는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거 1급 책은 거의 없습니다. 1급은 선생님들이 잘 시험을 안 보시기 때문에 책이 나와 있는 게 별로 없고 이게 장사가 되니까 이런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2급 책은 많이 있는데 1급 책은 요건데 요건데 요 책은 이제 조금 더 있어요. 요건 이제 작년 책이거든요. 올해 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런 책을 보셔서 지도사 1급 1급이 이게 4과목이거든요. 4과목. 근데 이건 뭐 안 보셔도 상관없고 근데 2급 스포츠 지도사 2급은 보셔야 되니까 뭐 이런 책들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서 보시면 된다. 그리고 1급은
예, 이거는 뭐 꼭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사서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 이 네 과목에 대한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책을 보시면 되는 거다. 좀 기다리셨다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2024년께 나와야 되는 거죠. 요건 인기가 많으니까 벌써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예, 요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운사도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 요 책, 요건 이제 6개년. 요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나오면, 예, 그 건운사, 요건 8과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6개년치 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것도 조금 이따가 사셔가지고 이거 보실 분들은 이렇게 보셔도 된다. 그런 거죠. 요 책은 이미 나왔는데 요건 기출문제가 작년 거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우리는 이제 그 지도사 이론을 볼 이유는 없고요. 그 지도사 기출문제만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출문제가 적어도 3, 4년 이상 들어가 있는 기출문제집을 사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책은 올해 지금 나와 있지만 작년 기출문제밖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이 나오면 기다렸다가, 이건 이제 다 뭐 인터넷에 뭐 건운사 치면 책이 쭉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 목차 보시면 뭐 기출문제 몇 년치 들어가 있다는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지도사는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드렸고, 결론은 뭐냐? 지도사는 어떻게 할 거냐? 스포츠 지도사 2급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뭘 통해서? 이런 기출문제집 하나 사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냥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금방.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다. 재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말고 재작년에 세방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지도사를 통해서 이렇게 맞추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파르테이트는 저도 그 강의 시간에 많이 했는데 세방화는 놓쳤거든요. 근데 이걸 똑같이 이거 보라고 하죠. 여기 몇 페이지 넘기면 이 기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세방화. 그런 거 하나씩 얻기 위해서 이제 보시는 건데, 하여튼 2급만 보시면 최소한 남들한테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욕심나는 분은 이걸 보시면 되는데 굳이 추천드리진 않지만 뭐 굳이 보시려면은 차라리 이걸 보지 마시고요. 건운사 같은 거, 이런 거 기출문제 이렇게 6년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좀 기다리셨다가 나오면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나는 이런 거 사는데 돈이 좀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체육 지도자 연수원이라고 이제 치게 되면은 이 사이트 주소고, 지도사 연수원 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나오면 여기 보시면 시험 문제 및 정답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 책이 좋은 건, 이런 책들이 좋은 건 해설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기가, 진도 나가기 편합니다. 페이지 넘기기가. 요거는 답만 나와 있으니까, 문제하고 답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답이지 하고 조금, 물론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는데, 아주 요거는 해설도 들어가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지도사는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 그냥 문제집 하나 사서 보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건 그냥 제가 써놓은 거고요. 제가 뭐,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하면 되는 거고, 설명해드릴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고 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부터 정확한 답과 해설을 해드릴 거고, 그 이전 건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다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강의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더 말씀드리고,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고, 제 책 5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추가로 난 귀찮으면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여기서 끝내겠다 하면 이걸로 그냥 하시는 거고, 나는 1점이라도 더 맞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면 좋고, 나머지 책은 그렇게 추천 안 드리는데 굳이 보시겠다면 이런 책 말씀드렸고, 우리 전공 기출문제는 요걸로 우리 참고하시면 되고, 지도사 기출문제는 요거 2급 하나 사서 준비하시면 되는 거다. 요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 내용들 전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고, 요건 이제 다음 카페거든요. 여기다가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건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여기로 뭐 전화하시거나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뭐 새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게 선생님들 공부하시다가 저한테 제 수강자, 제가 이 카페를 작년 아마 중간에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만들어서 아직 카페를 잘 모르십니다, 선생님들이. 이 학원 옮기면, 전에 있던 카페는 이제 이게 학원 카페이기 때문에 그 이제 전에 있던 카페를 사용하지 않고요.
작년에 이 학원에 오면서 작년에 이걸 몇 월 달에 만들었더라? 한 5, 6월 뭐 이럴 때 만들었나? 하여튼 중간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시는데 하여튼 여기다가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예, 제 수강자들은 욜로 많이 하십니다. 욜로 이제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욜로 그 질문 남기시는 분은 제 수강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뭐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고 핸드폰으로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사진 찍으셔가지고 네, 요건데 질문 딱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확인하는 대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할 때 핸드폰을 끄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새벽에 질문을 남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제가 아침에 확인하고 제가 만약에 핸드폰이 켜 있는 상태면 바로 답을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핸드폰이 꺼져 있는 상태면 제가 켰을 때 질문이 들어와 있으면 그때 답을 해드릴 거고 질문을 많이 하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질문하는 데 있어서 그 선생님이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잖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질문 하셔도 상관없는데 하루에 그 질문을 한 10가지씩 매일 시험 보는 날까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저는 화 안 냅니다. 끝까지 다 해드리는데 이거는 이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피해 보게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에너지가 많이 따르면 또 그게 다른 분들한테 돌아가잖아요. 그죠? 나눠서.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하시면 되는데 매일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막 10개씩, 20개씩 계속 매일매일 하시게 되면 그건 조금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 좀 지켜주시면 아무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걸로 핸드폰으로 전화하셔도 되고 문자로 남겨주셔도 되고 일로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기출문제는 제가 이 카페 만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이제 우리 전공 기출문제는 요 카페에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고 제가 지금 학원에 보내놨으니까 아마 며칠 안으로 올라갈 거고 지도사 기출문제도 제가 책 작업이 끝나는 대로 학원에 넘기면 아마 제 카페에 올라가요. 탑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면 아까 이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득점 받아서 올해 다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 바로 이어서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